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오늘 제 옆에 특별한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디그니티 루크입니다. 오늘 처음 함께하게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많이 배우고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루크 씨 만나기 전에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어. 6살 때부터 아이돌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서 대학 입학에 성공을 한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학에 진학하고 조금 뒤늦게 아이돌을 시작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아이돌 지망생들보다는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정말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집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실 분도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젊은 시절을 살아내고 또 한 시대의 전설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와 집념의 아이콘, 오늘의 주인공 루크 씨 소개 부탁해요. 1990년대 만화 슬램덩크와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불타던 시절, 그 중심엔 최희암의 대학 농구팀이 있었습니다. 대학 농구 청관왕 등극! 대학팀 최초로 실업팀을 꺾고 농구 대잔치 우승을 거머쥐는 전설을 쓴 최희암 감독, 이상민, 오지원, 서장훈 등 강대를 뒤흔든 스타들을 키워낸 대학 농구 신화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 전설의 농구 감독이 지금은 용접기업의 대표이사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스포츠와 경영 두 세계를 모두 정복한 최희암 전 농구 감독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90년대 전설의 대학 농구를 이끌었던 명장 최희암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고 반가워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뭐 감독님 하면 90년대 대학 농구의 뭐 전설적인 감독이십니다. 대한민국 농구 열풍을 일으키신 주역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의 처음 농구 시작은 어땠을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거든요. 기억을 좀 되새겨서 어떻게 농구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제가 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을 때 키가 제일 컸어요. 저희 반에 68명인데 제가 68번이었고, 네. 그래서 농구를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고, 또 최우선 선생님은 또 키도 크고 뭐 하체도 기니까 뭐 육상을 좀 해보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시는 이제 뭐 농구계 신동파 선배님, 여자농구의 박신자 선배님,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농구가 좀 붐이 있어서 기왕이면 농구가 좀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혹시 그러면 농구 선수로서 최희암은 어떤 선수였나요? 글쎄요,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신장이 커가지고 이제 센터를 봤어요. 네. 근데 센터를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진학하는데 키가 계속 이제 안 자라고 거기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포워드로 대학교 때는 가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서툴어요. 농구는 이제 5명이 플레이하는데 네. 다 같이 볼 때 농구 골대 하나에 5명이 똑같은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센터는 링을 등에다 지고 하고 나머지 4명은 다 링을 이제 정면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시야가 이제 확보하기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센터를 중학교 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야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뭐 다들 계속 뭐 무명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최희암 감독님 하면 그 화려한 전성기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걸으셨을 것만 같은데 대학 스카우트 과정에서 이제 첫 고비를 맞게 되신다고 이야기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연세대학교 농구부 74학번에서 유일하게 본고사를 치른 멤버였다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원하는 대학에 스카웃이 좀 안 됐어요. 그 뭐 우여곡 끝에 그래서 이제 막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시험을 쳐서 다행히 이제 입학이 되는 바람에 입학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시문고등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농구부장님께서 이제 연세대학교 체육부장님, 이제 농구 감독님한테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농구팀에 좀 넣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이제 농구팀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됐죠. 사실 이게 공부랑 운동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께서는 공부랑 운동 중 어느 쪽이 더 힘드셨나요? 둘 다 힘들죠. 둘 다 힘들고. 솔직한 마음이. 네, 둘 다 힘들고. 다행히 뭐 당시에 이제 저희가 시문 이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뭐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도 신경도 써주시고 나름대로 좀 뭐라 그럴까 뭐 남들한테 지지 않을 만큼 같은 이제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굉장히 머리 비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찬해요. 후에 이제 1977년 현대에 이제 입단하시고 5년간의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82년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에 취직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아 이게 취직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현대조선이라는 농구팀이 창단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현대 거기 이제 농구단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현업에 복귀한 거죠. 그래 복귀할 때 마침 이제 농구단 관리가 현대조선에서 이제 현대건설로 옮겨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에 이제 가서 이제 현업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코트 위에서 막 선수로서 현장을 누빌 때 그리고 이제 직장이라는 생활 네.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해외에서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그 해외 근무 경력이 있어야 또 진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에 있는 이제 지점과 이제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죠. 이라크 당시 상황은 이라크는 어땠어요? 좀 힘드시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1년 정도 좀 지났더니 이제 그 한번 이제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바로 연세대 농구부 코치가 되신 걸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7월 말 8월 초에 이제 귀국을 했다가 학교에 이제 인사드리러 귀국했으니까 이제 인사드리러 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대학교에 이제 모교에 네,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제 마침 이제 감독 선생님이 안 계시고 선수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훈련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문세영 체육부장님께서 이번 정기연구전이 9월 달에 있으니까 다음 달에 있으니까 정기연구전을 네가 한번 좀 애들 데리고 치러봐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후임 감독 올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한 17년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전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잠시 이제 말씀을 임시 대행으로 이제 부탁을 받으신 건데 네. 그 기간이 무려 17년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대한민국 대학 농구의 전설을 쓰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농구의 열풍을 불러온 정말 주역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리그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연세대가. 근데 이제 부임하신 직후 이제 점점 실력을 늘려서 4년 만인 1990년 4개 대회를 석권하면서 대학농구 전관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4년 뒤인 1994년 대학팀 최초로 실업팀을 꺾고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을 하는 정말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셨을 때 그때 그 수많은 성적을 내셨던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비결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수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음식도 좋은 이제 식재료가 있어야 되고 네. 건물도 뭐 좋은 건물이 있어야지 이제 좋은 자료가 있어야지 이제 좋은 건축물이 나오듯이 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재질이 이제 타고난 게 이제 없으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좋은 선수를 의미하시는 네,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선수 스카우트에 좀 매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엄청 많이 영입을 하셨었잖아요. 감독님만의 그런 비결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비결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초기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했듯이 연세대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좀 있죠. 선수들이 한번 가고 싶어 하는 메리트.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뭐 알파들이 작용하는데 그런 거 이제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쟁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 대학들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워서 또 이겨야 되고 선수를 이제 쟁취해야 되고 또 과거 지금과 달리 과거는 굉장히 스카우트 이제 열풍 뭐 싸움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 문제화도 되고 막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그 싸워서 살아남으려면 선수들의 마음을 끌어야 되고 그 출신 학교 뭐 여러 가지 했던 뭐 광범위하게 이제 이거를 좀 잘 작전을 짜야 됩니다. 네. 아니 에피소드 하나만 좀 풀어주세요.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겪으셨는지요? 뭐 이제 그 문경 같은 선수는 뭐 거기 광신고등학교 출신인데 광신고등학교 체육부장님, 농구부장, 뭐 농구 감독, 코치들이 다 그 경희대학 출신들이에요. 네. 그럼 그래서 보통은 경희대로 다 뭐 일반적으로 네. 가죠. 그러니까 다 농구계에서 이제 경희대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우리 흔한 말로 하나만 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집중하라는 얘기 있듯이 그렇죠. 문경희 같은 슈터가 오면은 저희 팀에 정말 득점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네.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졸업반이 5명이에요. 경은이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5명을 다 받겠다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뭐 게임이 끝난 거죠. 그 굉장한 상태에서. 배팅을 하신 거죠. 네,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이상민이 같은 케이스는 이제 위로 누님이 2분 계시고 상민이가 막내거든요. 네. 저녁에 연습 끝나면 10시쯤 돼요. 밤 10시. 네. 걔네 집 가면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상민이 따라다니느라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 1학년 되니까 네. 따라다니면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그럼 누님들 계시면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하고 네. 그래서 누나들이 굉장히 좀 잘 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상대 대학 경쟁 대학교를 네. 이제 오는데 감독보다는 코치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이제 나중에 가족 회의할 때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민이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운동은 감독이 선수를 키우고 말고 하는데 저쪽은 코치가 오는데 연세대학교는 네. 감독이 오시면 당연히 감독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 배팅이 좋았어요. 타 학교가. 네. 경쟁학교가. 그러니까 상민이가 난 그러려면은 뭐 더 받고 난 그러면 아버지 뭐 집안을 위해서 내가 갈 테니까 난 대학 가서 운동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랬대요. 오, 네. 상민이 이제 세게 좀 나갔는데 그냥 누님이 또 그래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아빠 돈은 아빠가 벌어야지 왜 상민을 이용해서 보냐 그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거기서 뭐 완전 뭐 가슴에 뭐 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저하고 해서 그날 도장 찍다고 그래가지고 오. 그게 5월 25일이에요. 있지도 않아요. 오, 그게, 네. 상민 3학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케이스가 있고 서장훈이 같은 케이스는 하도 그 밤에 이제 저기 아까처럼 이제 집에 가니까 나중에 이제 연세대학교 도장 찍고 나서 들린 얘기가 장훈이 어머니가 이 그 잠을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잠을 못 주신다고. 왜죠? 연세대학교 도장 찍고 나서. 왜요? 제가 2년간 매일 밤에 가가지고 아까처럼 10시에 가면 뭐 12시, 1시, 뭐 2시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안 가니까 그 습관이 돼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떤 네. 열과 성을 다해야 좀. 와. 뭐 그러고도 안 되는 케이스도 그렇죠. 다른 부수하죠. 이유로 인해서. 네, 네. 뭐 좋은 선수들 영입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고 하지만 또 좋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시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도 제자들에게 회자되는 최희암 감독의 지옥 훈련. 다들 그때 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한마디씩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훈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훈련이 뭐 이게 독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이제 훈련 양을 좀 많이 잡았죠.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이제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이제 슈팅이나 이런 훈련하고 그 아침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더니 오후 4시부터 다시 이제 훈련하고 7시까지. 그리고 저녁 먹고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또 야간 훈련하죠.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에는 이제
그 오전에 수업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할 수밖에 없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그냥 다 네. 운동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뭐 조금 덜 하는 애들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면 더 하지 않습니까? 더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더 많이 해야지 더 배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항상 가진 게 그거였었어요. 무술이 이제 최영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그 333 법칙인데 300번 연습하면 흉내 낼 수 있고 네. 3000번 정도 하면은 가끔 나올 수 있는데 3만 번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내게 된다라는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구라는 게 결국 이제 5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 훈련을 해줘야 되고 뭐 실제로 애들 숙소에 이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좁으니까 2층 침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천장에다 벽에다 큰 무슨 종이지 않습니까? 잔치 때 쓰는 네네. 거기다 이제 뭐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려가지고 네. 네 눈만 뜨면 그거 봐라 그러고 볼도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도 보라고요? 네 자기 전까지 보라 그러고 볼도 하나씩 넣어줘서 네. 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이 슈팅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했더니 좀 지겨웠을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뭐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의 팬이잖아요. 네. 팬이 없는 스포츠는 그 의미가 없죠. 아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보면 친구들 막 그렇게 이제 농구 선수들의 이제 부인들이 많았거든요. 뭐 상민 부인, 뭐 지원 부인.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연세대 농구 하시는 분들 선수들에게 가깝게 느낀 점은 연습 경기를 좀 오픈하셨던 때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소녀 팬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았나요? 많이 왔죠. 그때 주말 되면은 뭐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네. 심지어는 뭐 저희 체육관하고 연세대학교 이제 백양로가 있는데 거기 뭐 독수리상 있는 데까지 네 줄로 쫙 서 있어가지고 줄 서 있고 입장하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겨울에 추운데 그 애들이 벌벌 떨면서 있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장이라는 게 경기할 때 들어가는 거는 간중에 한계가 그 표도 구입해야 되고.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설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소란스럽고 뭐 체육관이 훈련할 때 경기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집중력에 대한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 네. 저희가 사실상 초기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가 그때 좀 어려울 때 겨울에 보면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체육관에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냐면 이제 그 스피커를 틀어놓고 네. 일부러 소란스럽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거저 와서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효과를 또 좀 봤죠. 이런 상황도 다 훈련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잘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 뭐 한 분 한 분 이제 떠오르실 시간이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감독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해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조양 감독님, 제자 우지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감독님 얼마 전에 뵈니까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주름 살도 하나 둘 늘어 가시는데 늘 건강하시고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늘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멋진 모습, 감독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 감독님, 화이팅! 네, 와 우지원 선수였습니다. 네. 여전히 너무 멋지신데요? 네, 그러게요. 쟤도 나이를 안 먹네요. 네, 우지원 선수 이제 깜짝 영상 편지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뭐 지원이 원래 옛날부터 착하고 선자가 보여요, 걔는. 그래요. 네. 오.
지훈이는 의외로 또 그런 굉장히 아까 굉장히 착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노래는 잘했어요, 걔가. 오. 네, 노래는 잘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보면 이제 연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서장훈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왜 지금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보시면 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독설도 하실 때도 있고 네, 네, 네. 하시잖아요. 감독님한테 이게 뭐라 그럴까 고분고분한 제자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초기에는 이제 무서워서 고무고무 하는 척 했는데 그래서 자훈이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상당히 논리적이라서 그게 논리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근데 논리에 맞으면 자기가 맞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승복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서장훈이라는 선수의 어떤 캐릭터를 잘 알게 되면 관리하기 훨씬 편해요. 네. 감성적인 애들이 사실은 다루기 어렵거든요. 네. 그 감정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논리에 딱딱 맞으면은 서장훈 선수는 그렇게 짝짝 들어가고 이상빈 같은 경우는 원체 말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감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애는 4년 내내 한 번도 말씀 빈 적도 없고 예, 그렇죠. 역시 제가 이상민 선수 진짜 좋아해요. 다시 이제 감독님의 이제 감독 시절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2002년 이제 감독님께서 새롭게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네. 프로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좀 늦깎이 프로 감독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또 보내시게 되시죠. 직전에 이제 최하위 12팀을 부임 직후에 6위까지 올려놓으시면서 나름 선전을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서 좀 부진한 성적으로 이제 중도 이제 사퇴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뼈아픈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당시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제가 사실. 예,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그 세계를 너무 잘 몰랐죠. 실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모비스였는데 그 전년도 성적이 이제 최하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됐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에 상당히 모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한번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봤죠. 예.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이번엔 이제 우승을 못해도 챔피언 시리즈는 가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단하고 이제 어쨌든 선수 관리 이런 문제가 약간의 좀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별로 그때 좋지 않은 성적을 냈었죠. 근데 참 감독님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명장께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이런 거는 좀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또 터넣어 주시니까 또 후임 감독들께서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또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 감독들 잘하더라고요. 네. 2006년에 이제 현재 인천 엘리펀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3년 만에 또 이제 프로농구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시죠. 그리고 2009년을 끝으로 이제 농구 지휘봉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뜻밖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기업 경영이라는 부분에 도전을 하게 되시는데 지금 이제 직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대업무 총괄 이제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회장님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정말 농구에서도 그렇고 경영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른 길이라고 이제 언뜻 생각이 드는데 늦게 시작하셨지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계시잖아요. 쭉 보셨을 때 어떤 강점을 갖고 계시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신 걸까요? 이제 나름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좀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가장 게 농구 감독 했던 게 굉장히 크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중국 이제 지사에 가가지고 중국 지사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데가 농구가 이제 국기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도 농구 감독 출신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선들이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줘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해서 잘하면 이거 농구했던 사람, 운동했던 사람 이런 것도 어떻게 알지 해가지고 좀 인정을 많이 해주고요. 그 뭐 이렇게 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에 실수를 하더라도 운동했으니까 그렇겠지. 이해를 해주고 이래도 저렇고 이렇게 해서 참 이해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농구든 뭐 직장이든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떤 스포츠는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신뢰를,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역량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흡사하고, 또 저희 회사는 또 제조회사잖아요. 네. 용접품 만드는 제조회사인데 농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의 훈련이거든요. 스포츠도 물론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같은 뭐 5명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같은 거고, 제조회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기계에서 장치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만 좀 들으면 숙달이 되고 금방 인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이제 경험 속에서 농구가 지금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농구를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쌓은 그 철학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제가 그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련 가서도 그랬어요. 네가 사원이면 사원, 과장이면 과장, 뭐 임원이면 임원이면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걸 꼭 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과장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게 되면 그 윗선에서 해결해야 될 것까지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해결해 줄게 해주면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이 하려다가 안 되면 본인도 책임지고 간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재들이 없어지고 이제 마찬가지죠. 농구도 센터가 가드를 보려고 그러고 가드가 센터를 보려고 그러고 물론 여러 가지 이게 섞여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게 될 때 이제 팀워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적용을 좀 했고, 또 국내 들어와 가지고도 뭐 영업부 조직이나 여러 가지 뭐 또 실적으로 각 부서별의 특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 그 회사라는 게 자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다른 조직하고의 이 그 융합이 잘 안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근데 뭐 농구가 5명이 하는데 융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최대도 똑같은군요. 재무는 재무, 총무는 총무, 영업은 영업, 생각이 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회의 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강조하죠.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저도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요즘 뭐 우리 사내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래소를 가봐도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그 역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거저 주는 게 없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흔히 얘기로. 그래 내가 노력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노력한 만큼 근데 반드시 어느 조직이 어느 사회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꼭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조금 일찍 오느냐 좀 나중에 오느냐의 차이지 다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중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해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 마지막 하고 싶으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라 이거죠. 준비. 내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차선책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독님 농구 명장 그리고 기업 경영으로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 리더로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나 혹은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뭐 사실상 제가 이제 대표이사 부회장 할 때까지는 이제 목표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월드 베스트 5에 좀 들어가겠다 우리 회사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이제 후배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대외 활동 이제 대외 업무 이제 총괄하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농구 후배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3대3 농구를 좀 이렇게 좀 관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3대3 농구는 이제 소위 얘기 길거리 농구인데 네. 이게 올림픽 종목이거든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시안 게임도 있고 올림픽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농구의 메달이 이제 2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5대5는 뭐 신자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렵겠다 하더라도 3대3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3대3 농구를 조금 좀 지금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피바 랭킹 한 42 중위권 정도 되는데 한 20위 안으로 좀 올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한번 좀 힘을 좀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편이시긴 한데 특히 농구 얘기하실 때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나요? 아유, 너무 이렇게 좀, 뭐, 그간에 있었던 얘기도 좀 이렇게 나눴던 또 상기시켰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네. 또 이렇게 또 유명하신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너무 아,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루크 씨도 오늘 처음이었잖아요. 오늘 한 소감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농구 코트 위에서나 또 기업 경영에서나 늘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최희양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의 품격이란 이런 거다. 많은 분들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사이드 스토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